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나이 연령대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50.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에 부채를 뺀 순자산이 5억 원 정도래요. 근데 5억 원 중에서요,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순금융자산이 얼마 남습니까?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으로 30년을 살려면 어떻게 삽니까? 막막하네. 그럼 부동산은 금년에는 화장실 팔고 내년에는 건너방 팔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 7천만 원을 거의 다 소모했을 때 이 예, 아파트를 팔고 예, 좀 더 먼 곳으로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예. 그다음 또 이제 1억 3천이란 돈이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니까 예. 그걸로 또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서울에서 멀어지는 경향.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요, 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떤 집에서 사냐?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쇼핑 가깝고 이런 데 사는 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생활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요, 주택연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연금. 예를 들어서요, 3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은 예.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월 7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나중에 세상 떠날 때 주택을? 정산해가지고 남은 건 자식한테 주고, 네. 5억 정도라면 120만 원 정도 받고,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거주비 생활비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주택연금 말고도 또 돈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만 시간 얘기가 나오겠네요. 12만 시간. 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지금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100세 아닙니까? 평균 기대 수명이요. 82.7세래요. 아.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5? 재작년에 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 예.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래요. 51.8. 그러니까는 82.7세에서 51.8세를 빼면요, 31년 정도 되는 거예요. 현역 시절에는요, 무지개 바빠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근데 퇴직하고 나면요,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요, 12만 4,465시간이에요. 그 시간이구나. 그래서 12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해도 예.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면요, 예.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또 남편들은 남편된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요. 일본의 퇴직 후에 일자리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아파트 관리인. 아파트 관리인 되기 위해서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일본도. 전에 퇴직 수기를 제가 우연히 읽었는데, 예. 거기 한 분은 고급 공무원 출신인데요. 이분은 퇴직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신나게 놀자. 놀아봤대요. 웬걸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근데 어느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아.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6시간 일하는데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렇게 무섭던 아내가 천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매일 아침에 나와서 어딘가 가기 때문에 아내와 문제가 없지, 집에 계속 있으면요 눈치 많이 봤을 거예요. 제 아내가 이거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요 갈 곳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12만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수입을 얻기 위해서도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또요 제 나이쯤 되면요 예.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더라도 너무나 갈 데가 없는 걸 힘들어하거든요. 역할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 일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벌면요 50만 원만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죠. 또 돈도 벌 수 있고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진짜 현실적 인생 팁들이 속출했는데요. 미리 보내주신 또 곰곰이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강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현역에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으실까요? 뭐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는 했지만은 그게 그 마음처럼 쉽진 않지요. 마지막 그 인생 네컷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사진일까요? 100원짜리 동전. 1983년 제가 태어난 해의 동전이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티끌 모아 태산 뭐. 그럴 뜻도 되겠네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게는 절반 정도의 장점과 절반 정도의 단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장점은 잘 나타나고 단점은 그 가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영어인데요. 전 40세까지 영어 스트레스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학원 또 등록했다가 관두고 등록했다가 관두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안 되는 거 매달려도 소용이 없구나. 잘 되는 것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보다 20년, 30년 고령사회에 앞서가는 일본을 연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 나이까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그러면 이쪽은 뭐냐면 남들보다 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누구 가끔 군뱅이 그러잖아요. 예. 근데 대신 신중하고 꼼꼼해가지고 실수가 없다.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에 따라서 단점도 장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신선한데 네. 그럼 승현 씨가 생각할 때 본인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저의 단점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몰리면 좀 잘 못한다는. 그럼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를 하면 아주 깊이 있게 그쵸. 집중해서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꿔 생각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괜찮아요. 자랑으로 들리는데요. 예. 장점이에요. 자기 장점을 잘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돈 관리부터 마인드 관리까지 오늘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오늘 강연을 찾아주신 곰곰이 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 비수가 되어 꽂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돈을 다루는 나의 자세입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 절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100세 시대에 인생이라는 장기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기원해 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욕심은 빼고 행복은 더하고 돈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우리 강창희 거인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